심리 다큐,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일어나는 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이 헤어진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환하게 웃으며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내 이름조차 벌써 잊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이 절대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진짜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중독적인 행위 혹은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 첫날 밤을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감히 내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결정해, 라면서 말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상실을 애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전능함에 대한 모독이자 통제력의 상실,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당신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꿰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로 들여다보며 나를 차단했나? 지금 온라인인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이 보란듯이 과시하는 그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은 사실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년에 걸쳐 그들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맞춤형 공급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그들의 모든 패턴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감정적 에너지원이 되도록 훈련받고 조종당하고 길들여졌습니다. 마치 특정 마약상에게서 자신에게 딱 맞는 약물을 공급받던 중독자가 그 마약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다시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상대를 길들이는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가면을 벗어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새로운 쇼는 그들의 에너지를 말 그대로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떠드는 동안 닫힌 문 뒤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존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을 염탐하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차로 맴돌거나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는 식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잘 지냈으면 좋겠네.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나면서 그들이 구축해온 현실의 한 조각을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상처받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연주해온 피아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장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당신의 약점, 패턴, 취약점에 대해 수년간 쌓아온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에게나 통했던 행동들을 하다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조종수를 사용하며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연극의 대사를 계속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이때부터 나선영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등 그들의 탈출구가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필요로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만하고 예민해지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심해졌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 상황을 계획합니다. 물론 몇몇 미친 자들은 이 환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물건을 갑자기 기억해내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상처를 준들 무슨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감마저 앗아갑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그들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다툴 때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 드라마, 끝없는 헤어짐과 재회의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으로 채우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사라진 것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치유의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탈출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더욱 필사적으로 덫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고, 더 통제하고,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존재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감각, 그들의 맞춤형 에너지원,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고 당신은 배우에 불과했던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 세계 자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말보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극적인 퇴장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물이 돌을 닳게 하듯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감이 되고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진 후 당신이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치유하고 성장하고 당신의 삶을 되찾는 동안 그들은 집착, 대체, 분노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공급원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내적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을, 새로운 연인에게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삭이지 못할 진실입니다. 한때 당신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벌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의 행복 심리 다큐.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일어나는 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이 헤어진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환하게 웃으며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내 이름조차 벌써 잊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이 절대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진짜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중독적인 행위 혹은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 첫날 밤을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감히 내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결정해, 라면서 말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상실을 애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전능함에 대한 모독이자 통제력의 상실,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당신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꿰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로 들여다보며 나를 차단했나? 지금 온라인인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이 보란듯이 과시하는 그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은 사실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년에 걸쳐 그들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맞춤형 공급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그들의 모든 패턴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감정적 에너지원이 되도록 훈련받고 조종당하고 길들여졌습니다. 마치 특정 마약상에게서
자신에게 딱 맞는 약물을 공급받던 중독자가 그 마약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다시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상대를 길들이는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가면을 벗어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새로운 쇼는 그들의 에너지를 말 그대로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떠드는 동안 닫힌 문 뒤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존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을 염탐하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차로 맴돌거나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는 식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잘 지냈으면 좋겠네.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나면서 그들이 구축해온 현실의 한 조각을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상처받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연주해온 피아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장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당신의 약점, 패턴, 취약점에 대해 수년간 쌓아온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에게나 통했던 행동들을 하다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조종수를 사용하며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연극의 대사를 계속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이때부터 나선형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등 그들의 탈출구가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필요로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만하고 예민해지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심해졌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 상황을 계획합니다. 물론 몇몇 미친 자들은 이 환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물건을 갑자기 기억해내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상처를 준들 무슨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감마저 앗아갑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그들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다툴 때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 드라마, 끝없는 헤어짐과 재회의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으로 채우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사라진 것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치유의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탈출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더욱 필사적으로 덫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고, 더 통제하고,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존재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감각, 그들의 맞춤형 에너지원,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고 당신은 배우에 불과했던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 세계 자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말보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극적인 퇴장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물이 돌을 닳게 하듯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감이 되고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진 후 당신이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치유하고 성장하고 당신의 삶을 되찾는 동안 그들은 집착, 대체, 분노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공급원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내적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을, 새로운 연인에게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삭이지 못할 진실입니다. 한때 당신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벌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의 행복 심리 다큐.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일어나는 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이 헤어진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환하게 웃으며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내 이름조차 벌써 잊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이 절대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진짜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중독적인 행위 혹은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 첫날 밤을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감히 내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결정해, 라면서 말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상실을 애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전능함에 대한 모독이자 통제력의 상실,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당신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꿰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로 들여다보며 나를 차단했나? 지금 온라인인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이 보란듯이 과시하는 그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은 사실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년에 걸쳐 그들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맞춤형 공급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그들의 모든 패턴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감정적 에너지원이 되도록 훈련받고 조종당하고 길들여졌습니다. 마치 특정 마약상에게서 자신에게 딱 맞는 약물을 공급받던 중독자가 그 마약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다시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상대를 길들이는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가면을 벗어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새로운 쇼는 그들의 에너지를 말 그대로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떠드는 동안 닫힌 문 뒤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존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을 염탐하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차로 맴돌거나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는 식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잘 지냈으면 좋겠네.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나면서 그들이 구축해온 현실의 한 조각을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상처받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연주해온 피아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장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당신의 약점, 패턴, 취약점에 대해 수년간 쌓아온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에게나 통했던 행동들을 하다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조종수를 사용하며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연극의 대사를 계속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이때부터 나선형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등 그들의 탈출구가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필요로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만하고 예민해지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심해졌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 상황을 계획합니다. 물론 몇몇 미친 자들은 이 환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물건을 갑자기 기억해내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상처를 준들 무슨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감마저 앗아갑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그들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다툴 때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 드라마, 끝없는 헤어짐과 재회의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으로 채우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사라진 것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치유의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탈출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더욱 필사적으로 덫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고, 더 통제하고,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존재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감각, 그들의 맞춤형 에너지원, 그리고 그들이 감독이고
당신은 배우에 불과했던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 세계 자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말보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극적인 퇴장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는 아닐지라도 물이 돌을 닳게 하듯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감이 되고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사라진 후 당신이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치유하고 성장하고 당신의 삶을 되찾는 동안 그들은 집착, 대체, 분노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새로운 공급원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내적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올리지 않을, 새로운 연인에게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삭이지 못할 진실입니다. 한때 당신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벌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의 행복 심리 다큐. 당신이 떠난 후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일어나는 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이 헤어진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환하게 웃으며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내 이름조차 벌써 잊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이 절대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진짜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중독적인 행위 혹은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 첫날 밤을 상상해봅시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감히 내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이 관계의 끝을 결정해, 라면서 말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으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상실을 애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전능함에 대한 모독이자 통제력의 상실,
즉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에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당신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당신을 다시 꿰어내기 위한 완벽한 문자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강박적으로 들여다보며 나를 차단했나? 지금 온라인인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5분마다 당신의 프로필을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이 보란듯이 과시하는 그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은 사실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년에 걸쳐 그들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맞춤형 공급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칭찬에 기뻐하는지 그들의 모든 패턴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감정적 에너지원이 되도록 훈련받고 조종당하고 길들여졌습니다. 마치 특정 마약상에게서 자신에게 딱 맞는 약물을 공급받던 중독자가 그 마약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아직 게임의 규칙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으며 아직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다시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상대를 길들이는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가면을 벗어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새로운 쇼는 그들의 에너지를 말 그대로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커플 사진을 올리고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떠드는 동안 닫힌 문 뒤에서는 훨씬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존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을 염탐하고 새벽 2시에 당신의 집 주변을 차로 맴돌거나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우연히 나타나는 식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아, 그 친구 잘 지내. 잘 지냈으면 좋겠네.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이 집착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새벽 3시에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휴대폰 깊숙한 곳에 당신의 사진을 숨겨둘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통제 끝에 마침내 통제권을 되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나면서 그들이 구축해온 현실의 한 조각을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상처받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전문 지식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연주해온 피아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장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당신의 약점, 패턴, 취약점에 대해 수년간 쌓아온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에게 당신에게나 통했던 행동들을 하다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심리에 맞춰 설계된 조종수를 사용하며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연극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연극의 대사를 계속 읊은 배우와 같습니다. 이때부터 나선영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먹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더욱 심해집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등 그들의 탈출구가 무엇이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필요로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만하고 예민해지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그의 요구와 조종이 심해졌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복수를 꿈꿉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이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대면 상황을 계획합니다. 물론 몇몇 미친 자들은 이 환상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3년 전에 빌려갔던 물건을 갑자기 기억해내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친 부분은 그들의 복수조차 당신 없이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가 없는데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상처를 준들 무슨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감마저 앗아갑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그들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통제력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에 본능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연히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연인과 다툴 때 무심코 당신의 이름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 드라마, 끝없는 헤어짐과 재회의 순환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부재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라는 방해물이 없으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중독으로 채우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빈자리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놓쳐버린 사람,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사라진 것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치유의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탈출은 그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희생자를 더욱 필사적으로 덫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고, 더 통제하고, 더 절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탈출은 당신을 자유롭게